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천재 암호학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한 전문가들도 도전했고요. 심지어 미국 NSA, 그러니까 국가안보국까지 나섰습니다. 결과는요? 전부 실패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책으로 불리는 보이니치 문서입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중세에 작성되어 근대에 발견된 저자미상의 문서입니다. 책의 재질은 독피지,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인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밝혀진 이 사본의 제작 시기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죠. 현재 240여 쪽만이 남아있으며 나중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페이지 번호들 사이의 간격으로 보아 보이니치가 책을 입수할 당시에 이미 몇몇 페이지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 안에는 정체불명의 문자로 빼곡하게 채워진 글씨와 정교하고 기묘한 사파들이 가득한데요. 이 문서에는 다양한 사파와 함께 지금까지 어느 학계에서도 보고되지 않은 문자와 언어로 약학, 식물학, 천문학, 광천요법 등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파를 보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식물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알 수 없는 천체 도식, 그리고 벌거벗은 여성들이 이상한 수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전체 문서는 17만여 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문자는 한 획이나 두 획으로 쓸 수 있으며 대략 20종류에서 30종류의 문자만으로 모든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600년 동안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이 책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에서 왔는데요. 폴란드계 영국인 서적상인 윌프리드 M. 보이니치가 1912년 예수회가 재정 문제로 빌라 몬드라곤의 장서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적들과 함께 이 책과 동봉된 편지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요.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보이니치 문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실 도서관에서 관리하던 책이었고 루돌프 2세가 이 책의 소유자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루돌프 2세가 이 책의 소유자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루돌프 2세는 당시 기묘하고 신비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황제로 유명했는데요. 그가 이 책을 금화 600리치 구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금화 600리치면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죠. 프라하의 후기 연금술사였던 게오르그 바레흐가 죽은 뒤 이 문서는 그와 친분관계가 있던 얀마레크 마르치에게 넘어갔으며 마르치 역시 이 문서의 정체에 대해 알아내려 노력하다가 죽기 전인 1666년 다시 키르어에게 보이니치 문서를 보냈죠. 그 편지를 받은 키르어는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이자 이집트 상형문자 연구의 선구자였는데요. 그조차도 이 문서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고 1912년 보이니치가 발견한 이후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현재 이 책은 예일대학교 바이네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직접 읽을 수 없으니 사파를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6개의 섹션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식물 섹션입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식물들이 실제 약초를 암호화해서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식물을 그린 것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 섹션입니다. 별자리와 천체 도식들이 가득한데요. 황도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기묘한 섹션인데요. 수많은 벌거벗은 여성들이 초록빛 액체가 담긴 수조에 몸을 담그거나 이상하게 연결된 관들 사이를 지나다니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그림들이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약학 섹션으로 작은 용기와 약초 처방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이 글자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서가 세상에 알려진 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에니그마 암호를 풀었던 전문 암호학자들도 달려들었고 미국 NSA의 암호 전문가들도 이 문서 앞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문서가 발견된 이래로 많은 전문 및 비전문 암호학자들이 이 문서를 연구하고 번역해내려 했으나 한 단어를 해석하는 것조차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 문서의 글자 배열이 자연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건 밝혀졌는데요. 언어학자들이 통계적 방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보이니치 문서의 문자 배열은 자연어와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즉 완전히 무작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어떤 언어와도 일치하지 않는 묘한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 드디어 해독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하나같이 결말은 비슷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19년에 있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원 제라드 채셔가 보이니치 문서가 중세에 흔히 쓰이던 사라진 원시 로망스어로 쓰여졌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주장은 세계의 많은 중세 전문가들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학자들은 채셔가 묘사한 원시 로망스어라는 개념은 공인된 언어학적 개념이 아니며 그의 번역은 서로 다른 로망스 언어에서 무작위로 단어를 끌어다 문법적 일관성 없이 이어붙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는 이후 웹사이트에서 연구원 제라드 채셔의 주장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이 연구는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작업이며 대학교나 중세학센터와 무관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셔 본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쳐 권위 있는 저널에 게재됐으므로 공식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라며 비판자들이 자신의 돌파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는 더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한 이용자가 나는 보이니치 문서를 그림으로 해독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텍스트가 아닌 사파에 집중해서 그림 속 식물과 별자리, 목욕하는 여성들의 배치를 분석해 나름의 해석을 내놨는데요. 커뮤니티의 반응은 흥미롭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주관적 해석이 너무 많이 개입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현재까지 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설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암호화된 언어설입니다. 누군가 특정 목적으로 내용을 숨기기 위해 암호 체계를 만들어 썼다는 건데요. 2025년에는 15세기 기술로 구현 가능한 나이베 암호라는 치환 암호 체계가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를 문서의 통계적 특성과 맞게 암호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죠. 다만 연구자 본인이 이것이 실제 문서에 쓰인 암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학서설입니다. 2024년에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문서 속 이상하게 보이는 벌거벗은 여성 그림들이 여성의 생식기관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세시대에 여성의 신체와 산부인과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쓰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에 의사들이 암호나 우회 표현으로 관련 내용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연구팀은 문서의 저자가 중세 후기 바이에른 공국 의사 요하네스 하틀립일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는 식물학, 여성학, 마법, 천문학 등 다방면의 서적을 남겼고 그가 활동한 시기는 보이니치 문서가 제작된 때와 대략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가설인데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이 책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즉 임의의 문자로 된 의미 없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기한 물건을 좋아하는 황제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아 넘기기 위해 누군가 정교하게 꾸며낸 사기였다는 설이죠.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건 레딧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서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누군가는 사실 이 책은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다. 사파들이 내러티브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아니다. 특정 페이지의 패턴이 너무 정교해서 의미 없는 낙서일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암호학자, 언어학자, 역사학자, 심지어 인공지능 연구자까지 달려들고 있지만 여전히 문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서가 단순 치환 암호로 작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방식으로 치환을 시도해도 결국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글자 하나하나를 바꾸는 방식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만약 암호라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식의 암호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이니치 문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일대 바이네키 도서관에 서고 안에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덤볐다가 물러났습니다. 전쟁 암호를 풀던 전문가도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도 국가정보기관도 모두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책은 완전히 쓸모없는 낙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일관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무언가를 담으려 했습니다. 그게 뭔지를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언젠가 그 답을 찾는 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담 소녀였습니다.